매매에 관한 비용, 여기는 요즘은 거의 안 내긴 하는데, 자, 먼저, 민법 교재 보면 나오긴 할 겁니다. 균분. 그러니까 매매에 들어간 비용, 양도소득세 말고, 취득세 말고, 그거는 양도가 내겠지. 취득세, 취득이 내겠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뭐 측량을 했다. 아니면 공증을 받았다. 소송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란히 균분. 500 나왔다. 250, 250, 균분.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쪼개내야 된다는 겁니다. 측량 비용, 매도인 반, 매수인 반 이렇게 내야지 됩니다. 측량 애매해. 그럼 한번 측량 한번 해보자. 지적에 관한 법률 배우지 됩니다. 공간정보법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확인,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파는 사람 맛이 갔네, 애들이네,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입니다. 무효는 아닌데 나중에 취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잘 팔았네? 그러면 그래. 아니면 또 우리 아들 그냥 파는 거는 훌륭해갖고 3억짜리 3억 2천에 팔았네? 그래. 추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무능력자냐고, 그입니다. 뭐 30살 되는 애들이냐고, 그입니다. 뭐 그냥 뭐 오줌도 못 가리냐고,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잘했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3억 그냥 2억을 팔았네? 그러면 취소 들어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도인 확인하자. 그래서 이제 등기사항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꼭 비교를 하시라는 겁니다. 막 사진도 위조해갖고 나중에 예전에 계약한 적도 있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개업공인사. 요것도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요. 등기필 소지 여부.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잔금 치를 때는 확인 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위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도저히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면 우리 책임 없지만요. 근데 간단히 봐도 위조됐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판례 있어. 관리 잘해라. 그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관리여. 그입니다. 전문가의 관리여. 그입니다. 자, 일반인하고 달러.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 쪽에 보실까요? 우리 매수인 정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입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오늘만 이상한 사람 피한정 후견인 이제 비 오네. 그입니다. 이제 우산 안 쓰고 다닐 겁니다. 어제는 멀쩡했을 거고. 그입니다. 오늘이나 그냥 항상 그냥 여기는 이상한 사람. 사물처 능력이 결여. 여기는 부족. 그입니다. 제한 능력자. 제3자도 보호되기 어렵지? 그입니다. 좀 아직 안 거 봤잖아. 그럼 정상인이 판단을 해야지. 얘네들 강하게 보호할 거야. 그입니다. 아주 눈물나게 보호를 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대차 같은 경우도 임대인, 원래 임대인한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전대하셨습니까? 전대 동의하셨습니까? 라고 임대인에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전차인, 임차인 말만 들어보고 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가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이런 거 잘 안 낼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냈었는데. 그리고 분양권, 돈을 치렀는지, 어디까지 치렀는지, 분양받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건물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모두 확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불안해? 그럼 차라리 하지 마세요. 중개보수 그냥 100만 원 받았다가 1000만 원, 1억도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자. 다리 뻗고 주무시려면 안 하는 게 좋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불안하고 이제 자신 없으면 게임입니다. 그리고 조합주택의 분양자, 특히 이제 지역주택. 정말 지역주택, 우리 지역주택을 원수한테 소개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어디 죽일 친구 하나 있으면은 지역주택 소개해라. 막 이럴 겁니다. 되게 어려울걸. 특히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 모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도 잘 안 돼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땅부터 먼저 사고 아파트처럼 그런 게 아니요. 게임입니다. 그럼 그거 언제 살 건데. 게임입니다. 그리고 언제 모을 건데. 막 10년 가도 계속 조합원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다르다 보니까 조합주택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입니다. 그럼 몇 푼 받는다고 해.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한 능력자,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을 하자. 그리고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대표자 누군가, 처분하는 권한이 있나,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하고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이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유. 자, 공유는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공유 지분은 내 거. 공유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그입니다. 자, 공유는 가능해요. 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사는 로마법. 그입니다. 개인주의. 그입니다. 근데 합유를 보실까요? 합유. 합쳐서서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조합 또는 개. 이런 게 바로 이제 합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지분도 양도할 때 단독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긴 단체. 못 사는 게르만주의입니다. 단체입니다. 개인 플레이 안 돼. 입니다. 개인 플레이 하다가 죽어.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총유는 여기는 이제 아예 뭐 종중 땅, 문중 땅, 교회 재산 이런 게 바로 이제 총유. 총유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교회 다니면 막 지분 주나요? 아니요. 입니다. 없어요. 입니다. 총유. 문중 땅이라고 지분이 있나요? 아니요. 쓸 수는 있다는 겁니다. 같이 쓸 수 있는데 내 거 없어. 물론 팔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지분은 없고, 그리고 처분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반수 동의로도 총유는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의만 되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존행위, 처분행위 어찌해야 돼? 민법은 자세히 물어봐. 거기 조심하셔야 돼. 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 환지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 거리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토지의 소유권, 환지 처분 다음 날로 환지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 거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지는 뭔가요? 체류한다, 머무른다. 비용이 머무르고 있는 땅. 이건 누굴 걸까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땅. 이거 매매가 안 되나요? 가능해요. 입니다. 팔아서 사업비용 환수할 건데 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쓸 건데 얼마든지 문제 없다는 겁니다. 땅을 뚝 잘라가는 거 뭐라고 하더라? 공법 교수님 간보율입니다. 한 반은 잘라가 버립니다. 그래도 도시적이 되니까 괜찮아. 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리는 항상 우리 대리인 많이 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2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도장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야지. 위임장에는 A,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는 B. 불일치를 확인 안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실무하실 때 정말 촐싹방정 떨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냥 무인장 인감증명서 그 2개만 그냥 아예 확인도 안 하고 2개 딱 보고 전혀 점검을 안 하십니다. 막 도장도 비슷하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요즘 막 기계로 파다 보니까 그 도장이 그냥 그 도장 같고 아주 확인도 안 됩니다. 조심하자.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이 팔러 왔네?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하여튼 우리 부부간은 일상가사,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 생활용품 구입, 자녀 학자금 지출, 그리고 남편 병원비 지출입니다. 이런 것들만 해당되지 매매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비로 쓰려고 안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 부동산. 요 타인 부동산은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그죠? 된다. 민법 배웠을 걸 사다가 팔 수도 있잖아. 친구 걸 내가 사다가 그리고 팔게. 근데 이제 못 사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580조, 581조입니다. 시험 문제 매년 하나 무조건 나오지. 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은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 만나니까 시험 문제 내지. 그냥 심심해갖고 내겠니? 꼭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는 거물조교. 요건 이제 우리 법령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거물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 이제 2번에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당연하게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물건 언제 줄래? 뭐 잔금 치르고 주겠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누가 계약했고, 어떤 물건이고, 그리고 언제 물건을 넘겨주고 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권리 이전.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 우리 거래는 많은 거래가 있죠. 매매인지 전세인지 지상권인지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아주 셀 수도 없지.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냐. 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 지상권이 넘어가, 전세권이 넘어가, 그리고 10% 받은 날 하여튼 어디든 계약일은 다 나옵니다. 거민용 계약서 계대가리 할 때 계 나오고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계약 체결일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도 계약일 나올 거고요. 부동산 거래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외국인은 60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예정 빠져야 됩니다. 거래 금액,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금 10% 언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달 중도금, 그 다음 달 바로 잔금, 금액하고 날짜를 반드시 써야 될 거라는 겁니다. 7번 정말 자꾸 냈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 안 한다? 한다. 조교입니다. 기재한다. 근데 작성일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 날짜? 교부, 줄 날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려고 오늘 작성했네. 작성 날짜요. 교부일자요. 입니다. 교부, 조교할 때 교래니까 교부 꼭 내볼 거라고 많이 시도합니다. 어째 답이 없대? 또 말장난하고 있대. 찾아보면 답 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조건. 조건이 있으면 항상 그 조건이나 기한도 여기도 항상 어디나 다 나오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좋아한다. 중이 좋아한다. 그 조가 바로 조건, 기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조건 있으면 조건 기한을 신고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도 맨날 나오지 않아. 겁니다. 기정저, 기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약정 내용, 그리고 우리 전자계약도 이제 한 문제 나왔었다가 작년에는 그냥 건너뛰었고 계십니다. 계약서가 종이가 없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전자계약. 좀 앞으로는 아예 그냥 종이에다가 무슨 계약서 쓰는데 이럴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 매장도 가게 되면 태블릿에다가 사인. 물론 이제 출력해서 또 주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그냥 하고 끝나. 그입니다. 종이 아까워. 그입니다. 아예 그냥 뭐 계약서 나중에 종이 없다. 그게 이제 전자계약. 경시해야 됩니다. 암호화. 그 다음에 뭐 서명, 그 다음에 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전자계약은 계약서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아닙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아닙니다. 여기는 조심하실 게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만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바로 동그라미 3번째 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OX 문제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먼저 한번 1번도 여기도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이면은 정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은 된다. 근데 꼭 맞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잔금 치를 때 등기필 정보까지 소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단한 소유권자 확인이지 왜 등기필 정보 확인까지 안 하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이제 피성년이네요. 그럼 완전 맛이 간 사람이네요. 게임입니다. 자,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 아예 없다. 거래할 경우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근데 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은 중개도 된다. 여기서 이제 후견인의 동의 여부 확인했을 때 피성년이었을 때 그냥 중개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에 다른 가족들의 확인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후견인의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족들 모여가지고 처분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가끔씩 나옵니다. 이 세 번째 한번 잘 보실까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먼저 임의 대리, 그럼 대리권 수여를 했겠네요. 125, 126, 129 배웠지. 민법, 표현 대리. 자, 임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을 때 대리인에게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꼭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있다가 맞습니다. 있다. 얘는 가끔씩 민법에도 나오고 우리 법령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본인 계좌 부르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 바빠갖고 대리권 수여했어. 자,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도 괜찮아. 뭐 써버리면 둘이 머리끄댕이 잡겠지. 뭐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대리권 수여 표시니까 표현들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네. 입니다. 대리인 잘 뽑으랬지. 누가 뭐래. 입니다. 그거 네 팔자요.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천실하게 본인 계좌 부르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 계좌 부르려고 해도 저는 안 된다니까. 그게 바쁘다니까 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쪽으로 한번 나오실까요? 4번 합유 부동산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유인데 합유. 근데 지분이라고 해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맞죠. 그냥 지분인데도 합유니까. 정말 오히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근데 공유로 바뀌었습니다. 공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를 X입니다.
오히려 4번은 맞죠. 4번은 맞다. 공유가 전원의 동의는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공유 합의 총유 배웠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동산 만난다니까. 그리고 자 5번 해보실까요? 환지를 중개할 경우는 환지를 아니면 종전토지를 얘기합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 당분간 얘기합니다. 환지를 거래대상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종전토지입니다. 종전토지. 5번도 옛날에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낸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정말 너무 치사할 정도로 전자계약 바로 그냥 1회 때 나왔는데 이 문장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 6번에 신고관청은 또는 등록관청은 그래야 맞을까요? 시도지사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가야 될 걸 구축 운영 우리 부동산 거래 가격도 받잖아. 그럽니다.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그다음에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여기 구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괜히 중간에 있는 문장 때문에 저기 앞에 시도지사 안 보이지. 그럽니다. 시도지사가 구축. 그럼 어느 시가 할 건데? 강원도지사가 할 건데, 서울시장이 할 건데, 서로 하려고 머리끄댕이 잡을 건데, 그럽니다. 17사람이 붙을 건데, 그럽니다. 자, 구축 운영은 누가 할까요? 국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너무 심했어. 자, 신고관청 그래도 안 되고, 뭐 어느 시가 할 건데, 어느 군수가 할 건데, 그럼 더 쓰러질 건데, 200개가 넘을 건데, 여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